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의 심리살롱입니다. 명리학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고 자신의 길을 발견하는 방법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 성장하길 바라고요. 심리살롱,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2025년 운세 이제 마지막 임계수 일간을 또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 임계수 일간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자, 임수에게 을목은 상관이라고 하는 육신입니다. 상관은 정관을 극합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의 틀이고 규칙이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가고 있는 어떤 안정된 사회죠. 그런데 을목상관이 이러한 틀을 깨려고 하는 거죠.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생성이 됩니다. 생각이 아주 하루에도 12번을 바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 상태도 바뀌고 생각도 바뀝니다. 이 상관을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다루게 되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운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관이 그래도 상관 생재로 가면 어떤 사회의 요구에 맞게 또 정제라고 하는 그런 고객의 요구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상관이 상관경관한다라고 정관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틀을 깨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이려면 그래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상관을 다듬어주는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인은 신금이죠. 임수에게 신금. 임수가 만약 정인을 가지고 있다면 을목 사화가 올 때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임수가 그냥 정인 없이 정관만 가지고 있는데 상관이 왔다? 그러면 상관경관 하게 되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좋은 시도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뭐 학명이나 윗사람에게 이렇게 대드는 행동 혹은 뭐 학교도 학생이라고 한다면 뭐 학교의 규칙을 어긴다거나 뭐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뭐 함부로 한다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거역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것이 바로 상관이다. 지지는요, 편재를 만나게 돼요. 편재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의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상관 편제가 되면은 어떤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좋게는 로비스트, 나쁘게는 브로커, 중개, 뭐 컨설팅 하는 역할들이 보통 상관 편제입니다. 에이전시, 중간에서 뭔가 연결해주는 그런 일들. 그리고 편제라고 하는 것이 내 재산이 아니라 공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뭔가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기부하는 건데 상관 편제가 되면 진짜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상관 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특히 타인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상관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일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임수가 만약 무토가 있어서 어떤 을목이 이렇게 임수에 떠내려가지 않고 무토에 지지할 수 있다면 좀 더 전문성이 또 이 사화와 만나서 전문성 높은 그런 뭐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수가 을사년을 만나면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기회를 잡아서 내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 혹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이런 기회를 추구를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돈이 또 너무 나갈 수도 있겠죠. 상관 편제로. 이 임수는 상관 편제로 자기의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거나 사업 기회를 활용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의 구조가 이게 1년짜리 그냥 운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면 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상관 편제로 그냥 돈만 나가게 되는 것인지. 1년짜리 운에 의해서 어떤 창업을 한다는 것이 지속이 될지, 다른 사주에 뭐 사주에 무토도 있고 또 다른 뭐 신금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을사가 잘 활용이 되어지겠죠. 을사년의 운을 잘 또 하게 되겠지만,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수가 을목을 또 떠내려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을사 자체가, 을사는 좀 괜찮은 조합이에요. 을사라고 하는 간지는요, 임수에게 어쩌면 기회가 되는 운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개수일간이에요. 개수일간은 을사년 식신을 만나게 되고 또 지지로는 정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식신 정제는요, 딱 하면 이 정찰제가 생각이 나요. 굉장히 또 알뜰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고 안정적이다. 그런 것이 목생화로 와 있습니다. 을목에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과하거든요. 과하지만
사화가 있기 때문에 또 개수가 아주 막 끈적끈적하게 붙는 그런 습인데, 을목도 습이고 개수도 습인데 사화가 있어서 조화는 괜찮습니다. 자, 을목식신은요, 자기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것이 식상이라고 했죠. 식신. 그리고 어떤 식신은 자기보다,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것이다. 식상은 드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식신의 능력이 어떤 꾸준함, 근면함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능력치를 발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제라고 하는 안정적인 재정 상태로 현실적인 성과를 원하는 그러한 곳에서 자기 가치를 드러내게 되죠. 식신 정제하면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찰제 뭐 이런 거고, 알뜰할, 꾸준함, 성실함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식신 정제는요, 그냥 근근히 한 가정을 보살피다. 식신 편제로 가면 그래도 이 배포가 크거든요. 그런데 식신 정제는 그냥 알뜰하고 근면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을사 자체가 좀 더 긍정적이고 또 퍼지는 기운이라서 아주 꼼꼼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사유축 금으로 금생수 하게 되면 그 퍼포먼스가 좀 클 것도 같아요. 자신을 표현하고 안정적인 재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의 성과를 추구하고자 한다. 뭔가 꼬박꼬박 뭐 적금도 넣을 수가 있겠고, 새롭게 어떤 현실에 그냥 만족하고 자족할 수도 있겠죠. 현실에 그냥 자족하겠다. 꾸준하게 성실한 노력으로 어떤 안정적인 성과를 쌓아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꾸준한 것을 이제 장기적인 성과로 가져가면 나중에 조금씩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좀 더 이제 큰 성과로 올 수도 있겠죠. 개수가 을목이라고 하는 식신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의 능력을 사회에 펼치는 데 있어서 내 성과를 얻고자 할 때는 굉장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그 안정성을 확보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개수가 식신 정제를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을사년, 일간별 을사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2025년 운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사주로 찾는 우리 아이 진로 그 테마별 사주, 그때 중단했던 테마별 사주 다시 이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윤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상담 코칭 강연은 브릿지 심리 코칭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